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상으로 들어온 로봇의 과거, 현재, 미래 발전상을 살펴보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전시가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부산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집중합니다. 특히 기업과 연계한 IT 전문가 교육과 멘토링, 4차 산업견학 등 미래교육 프로그램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관광지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백신 접종자는 부산 시티투어 버스와 태종대 유원지의 다누비 열차를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입니다. 특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 창의융합 인재로 키우는데 기업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개교한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특성화고, 초중 일반계고 등 부산 교육 현장에선 코로나로 앞당겨진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등 지식 정보 분야의 빠른 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모든 학교에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학생 개인의 초점을 맞춘 미래 교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 융합 인재를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 교육청과 기업이 손을 잡고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워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4차 산업 대비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또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수한 부산 지역 학생들을 발굴해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G나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 기술들을 직접 교육 현장에 와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런 거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창의성과 이성, 감성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업과의 협력 등 부산 교육이 미래 교육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우리 삶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의 영역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일상부터 산업과 의료, 스포츠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로봇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뿐만 아니라 로봇과의 공존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 팔처럼 생긴 거대한 기계. 실제 국내 산업 현장에서 자동차나 가전제품, 휴대전화를 만들고 있는 로봇입니다. 동작을 정확하게 엄청 세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사람과 다르게 하루 종일 일정한 동작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버튼을 누르자 로봇이 드럼을 치기 시작합니다. 기계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일명 오케스트라 로봇입니다. 악기 연주에 더해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화가처럼 초상화를 그려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이 흉내내기 가장 어렵다는 창작과 예술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로봇의 과거와 현재, 미래 발전상을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국립부산과학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전시되면서
인간의 형상을 한 기계만이 로봇이라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인공지능과의 오목대결, AI 면접 등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만족할 만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흥미를 더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재를 이해하고 로봇과 함께할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국립, 부산, 대구, 광주과학관이 공동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로봇의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전시를 즐길 수 있고 특히 오목 로봇, 감성 로봇, 카페 로봇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 로봇과 서빙 로봇 등 평범한 일상에서도 로봇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 하지만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 대한 위협으로도 여겨집니다. 이번 전시는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해보고 로봇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를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관 법인 공동특별전 헬로 로봇은 오는 8월 29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며 이후 대구와 광주과학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0일 부산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7명으로 이들 중 7명은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3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6월 들어 인도네시아 입국 확진자 수만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70대 접종자 1명이 접종 이틀 뒤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저질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부산 지역 모든 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고등학교의 학교별 특성과 방역 상황, 학교 구성원의 의견 등을 종합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전면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중학교의 경우 남은 1학기 동안은 학생 밀집도의 3분의 2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현장 실습과 취업 역량 강화가 시급한 부산의 직업계 고등학교 36곳에 대해 전면 등교를 허용했습니다. 부산 관광공사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관광지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백신 접종자는 부산 시티투어 버스와 태종대 유원지의 다누비 열차, 낙동강 생태 탐방선 에코홀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네, 금정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이 지난 2017년 문을 닫은 이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금정구가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나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는데요. 네, 지금 박성명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침례병원이 사라진 이후 벌써 4년째거든요. 그 사이 코로나19도 터졌고 종합병원이 없다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네, 침례병원은 연간 외래 환자 한 50만 명, 입원 환자 한 2만 명을 폐업 전까지 진료해 왔습니다. 2017년 파산 이후에 금정구 주민은 몸이 아프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서울 큰 병으로 가겠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동래구 대동병원, 양산 부산대병원이나 해운대구 백병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동 거리가 있어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금정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민들은 응급 의료 공백으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금정 주민은 응급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불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불과 10일 만에 주민 9,20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갔는데요. 당시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예, 먼저 그 주민 반응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라 가가호 방문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만나는 한 분 한 분마다 침례병원 폐업으로 멀리 부산대 병원 등을 이용해서 위급한 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까 두렵다며 침례병원 부지에 응급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하루빨리 건립되어 안전한 의료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절실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약 40분간 면담을 하면서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자병원 유치를 부탁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확충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형태의 모델이 보험자병원으로 적합한지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고려해 보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만 받은 상태인데요. 마지막으로 정부에 한마디 하신다면요. 검정구의 하나뿐인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이 2017년 폐업함에 따라 응급의료와 의료 공백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병원의 중요성과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주민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유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보험자병원은 합리적인 의료비와 환자 중심 병원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줄이자 취약계층에는 기댈 수 있는 큰 언덕과도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 23만 주민들의 최소한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래 기다린 만큼 빠른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명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시가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지원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올해 확대 시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부산시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신청은 부산청년 플랫폼에서 할 수 있습니다. 22일 낮 12시쯤 강서구 과학산단로 입구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70대 A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025년까지 삶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환경교육도시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한 부산시는 부산 전역에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기는 환경교육에 집중합니다. 특히 앞으로 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환경교육을 위한 온라인 지원 스튜디오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금정구가 문화복지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금정구는 문화와 교육, 복지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문화복지국을 신설하는 등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3개국을 4개국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안전과는 안전관리과와 도시관리과로 분리하고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건과로,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이름을 바꿉니다. 또 윤산터널 상부에 조성 중인 금샘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금정도서관의 금샘운영 지원팀을 신설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고 밤 12시까지 식당 영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자영업자들도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률이 80%를 넘는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해방감을 만끽하며 거리를 좁히다가 다시 속박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